늦가을의 햇살이 작은 아파트 창가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김선옥은 수건을 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간다니. 홀로 아들을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지연이랑 예물 보러 가요. 꼭 같이 가주세요. 민수의 말은 여느 때보다 다정했고 선옥의 마음에는 뿌듯함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인, 지연.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누구보다 완벽한 며느리감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연은 다정한 미소로 선옥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서툴지만 어머님 의지하면서 배우고 싶어요. 선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복덩이를 얻었구나. 그러나 따뜻했던 설렘 속에도 묘한 불안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예물은 한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숨겨진 민낯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랑이라 믿었던 약속은 단 몇 마디의 말,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선옥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건 사랑과 체면, 돈과 자존심이 뒤엉킨 눈부신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마음 깊이 남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 단지,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김선옥은 거실 창가에서 빨래를 개며 마음 한편으로 설레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올해 55이 된 선옥에게 최근 몇 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30살 아들 민수가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내일 지연이랑 함께 백화점 가기로 했어요. 예물 보러 가는 거예요. 민수가 어제 저녁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옥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장가 간다니 이제 진짜 든든한 가정을 꾸리겠구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뿌듯함과 동시에 왠지 모를 아쉬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선옥은 직장에서 은퇴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닌 회사 사무직에서 물러난 후 그녀의 일상은 민수를 챙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달랐습니다. 민수의 결혼 준비를 도우며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연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지연과 민수가 사귄 지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연은 28세로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지연은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단정한 외모,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를 대하는 다정한 모습이 선옥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님, 민수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혼자서 민수 오빠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지연의 그런 말들이 선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운 세월이 쉽지 않았는데 지연이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지연은 항상 정중했습니다.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과일이나 작은 선물을 챙겨오고 설거지를 도우려고 하고 어른 앞에서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지연과 함께 있을 때면 한층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평소 어린아이 같았던 아들이 지연 앞에서는 의젓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연의 가방을 들어주고 길을 건널 때 손을 내밀어주고 음식을 시킬 때도 지연의 취향을
먼저 물어보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가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현관문을 열자 지연의 밝은 인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완벽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지연의 모습은 마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예쁜 며느리 그 자체였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고 가방도 브랜드 제품이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민수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비 재킷에 다크그레이 슬랙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까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넥타이까지 메고 나왔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멋지게 입었네. 지연아, 너도 예쁘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면 어떻게 해? 선옥의 칭찬에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과찬이세요. 오늘 어머님께서 함께 가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사실 이런 중요한 일은 어머님이 계셔야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옥은 지연이 정말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는데 지연은 오히려 선옥을 의지하려 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집을 나서며 선옥은 가방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둔 적금 통장까지. 아들의 결혼 준비라면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민수가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이라도 아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제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자주 올 수가 없거든요. 어머님이 함께 가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지연의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민수에게 들었습니다. 지연도 대학 시절부터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있던 선옥은 지연을 더욱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건데 이런 일은 당연히 함께 해야지. 지연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서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연인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본 지연의 모습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착하고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될 자신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세 사람은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웨딩홀, 신혼여행, 예단 등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지연은 모든 것을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엑셀로 정리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예산도 항목별로 나누어서 계산해 봤고요. 민수 오빠랑 상의해서 현실적으로 준비하려고 해요. 지연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모습에 선옥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진짜 지연의 모습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연출된 가면인지를. 그리고 오늘 백화점에서 예물을 고르는 과정에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하철 안은 주말 오후라서 그런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선옥은 민수와 지연 사이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설레요. 드디어 예물을 고르러 가는 날이네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옥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니까 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가 예쁜 반지 끼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민수야, 너도 기분 좋지? 네, 어머니. 정말 꿈 같아요. 지연이랑 이렇게 예물까지 보러 가다니. 민수는 지연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옥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예물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 엄마는 이런 거 잘 몰라서 말이야. 지연이 눈을 반짝이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미리 좀 알아봤어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미리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에는 여러 브랜드의 반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각각 가격과 특징까지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옥은 지연의 준비성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역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르네.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워낙 계획적인 성격이라서요. 특히 이런 중요한 일은 더욱 그렇고요. 여기 보세요. 이런 브랜드들이 유명해요. 지연은 티파니, 까르띠에, 불가리 같은 명품 브랜드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브랜드의 특징과 장점을 마치 전문가처럼 술술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나는 이런 브랜드 이름도 잘 몰랐는데.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오빠도 관심 가져봐요. 우리 결혼 반지잖아요. 평생 끼고 살 거니까 신중하게 골라야죠. 선옥은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혼 반지는 한 번 사면 평생 끼고 사는 것이니까 좋은 걸로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은 가격이 어떻게 되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비싸죠. 하지만 민수 오빠 생각해봐요. 이건 평생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브랜드가 있어야 나중에 가치도 유지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연은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부담스럽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결혼 반지만은 제대로 된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고요. 선옥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조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쁜 반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가격에 대한 걱정은 나중에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연아, 물론 좋은 걸로 사야지.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결혼 후에도 살아가야 할 날이 많잖아. 선옥의 조심스러운 조언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저도 친구들이랑 비교가 되잖아요. 다들 어느 정도 브랜드 있는 걸로 하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비교라는 말을 들으니 선옥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런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희 둘이 행복한 거야. 전철이 역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함께 내렸습니다.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에 지연은 계속해서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컷과 캐럿, 색상과 투명도까지 정말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구나.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한 달 넘게 공부했어요. 한 달 넘게 공부했다는 말에 선옥은 지연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결혼을 정말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말하는 예물들의 가격을 생각해 보니 민수의 수입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거든요. 물론 결혼 반지는 중요했지만 너무 무리하면 신혼생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선옥은 돌아가신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살림은 분수에 맞게 해야 하는 거야. 무리하면 나중에 고생하게 돼. 남편은 항상 현실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아, 예물도 중요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정하자. 결혼 후에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 네, 어머님. 물론이죠. 저도 그건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 체면도 있잖아요. 체면이라는 말에 선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물론 체면도 중요했지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백화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좋은 예물을 골라서 민수와 지연이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너무 무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걱정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화려한 조명과 함께 귀금 속 매장에 반짝이는 진열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옥은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서인지 조금 어색했지만 민수와 지연의 들뜬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물 보러 오셨나요? 친절한 점원이 다가오며 인사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점원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상냥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네, 결혼 예물을 보러 왔습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답하자 점원은 세 사람을 예물 전용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반지들이 조명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디자인과 크기의 다이아몬드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어머니, 보세요. 민수가 감탄하며 선옥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선옥도 화려한 반지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결혼할 때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있구나. 지연은 이미 진열장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점원님, 이 브랜드 제품들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연이 가리킨 곳은 가장 고급스러운 브랜드 코너였습니다. 점원은 열쇠로 진열장을 열며 몇 개의 반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인입니다. 다이아몬드 품질도 최상급이고 디자인도 클래식해서 오래 착용하셔도 질리지 않으실 거예요. 지연은 반지들을 하나씩 끼워보며 거울 속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의 표정은 마치 꿈을 이룬 사람처럼 황홀했습니다. 민수 오빠, 이거 어때? 정말 예쁘지 않아? 응, 예쁘다.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점원은 가격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800만 원입니다. 1캐럿 다이아몬드의 플래티넘 반지로 제작되었고 800만 원?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선옥도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제 체면이 서죠. 친구들도 다 이 정도는 받더라고요. 그 순간 선옥은 지연의 말투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모습과는 다른 당당하고 요구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나? 다른 것도 예쁘잖아. 민수가 당황스러워하며 다른 반지들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게 뭐가 비싸? 평생 한 번 사는 건데. 다른 친구들은 더 비싼 것도 받았어. 민수 씨라고 부르는 것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민수 오빠라고 다정하게 불렀는데 지금은 마치 남남처럼 차가운 호칭을 사용하면서도 반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편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민수의 말에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점원을 의식한 듯 민수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나 창피 주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돈 없다고 말하는 거야? 선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지연의 표정과 몸짓에서 뭔가 좋지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했던 지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지연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신중하게? 민수 씨, 나는 한 달 넘게 공부해서 온 거야. 이것보다 더 신중할 수가 있어?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원도 눈치를 보며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상황을 정리하려고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일단 다른 것들도 좀 더 보자. 급할 것 없잖아. 하지만 지연은 선옥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충분히 알아봤어요. 이런 브랜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금 백화점에 있는데. 응, 예물 보러 왔어. 지연은 전화를 받은 친구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한 그 반지 맞아. 800만 원짜리. 응, 그런데 민수가 비싸다고 하네. 진짜 어이없어. 선옥은 지연이 점원과 자신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대놓고 민수를 흉보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지연을 말렸습니다. 지연아, 전화 끊어.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하지만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시어머님도 함께 오셨다고. 아, 잠깐만. 지연은 전화를 잠시 끊고 선옥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수 씨랑 좀 더 구경해 보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다시 받으며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지연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곳에서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답답해. 800만 원이 뭐가 비싸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1000만 원짜리도 받는데.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아신다고 끼어드는 거야? 진짜 스트레스 받네. 선옥은 그 순간 마치 얼음물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자신을 그렇게 존경한다고 말했던 지연이 뒤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도 지연의 통화 내용을 일부 들었는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점원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럼 이제 결정하실까요? 하지만 선옥과 민수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선옥과 민수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선옥은 지연이 친구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그럼 이제 결정해 볼까요? 저는 아까 그 반지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연은 여전히 800만 원짜리 반지를 가리키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선옥은 복잡한 마음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원이 다시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고객님들, 다른 제품도 보시겠어요?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원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라는 말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품질 좋은 브랜드 제품을 원해요. 가격보다는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지연의 날카로운 어조에 점원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옥은 지연의 변한 모습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했던 지연이 점원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지연아,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급할 것 없어. 선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연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한 달 동안 인터넷도 찾아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만한 브랜드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선옥의 말을 지연이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지금은 예물 고르는 것에만 집중해 주세요. 지연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어머니도 우리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민수 씨는 왜 자꾸 어머님 편만 들어? 나는 지금 내 평생 끼고 살 반지를 고르는 거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원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옥은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연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연아, 잠깐 앉아서 이야기하자. 선옥이 매장 한쪽 소파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못해 따라왔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내가 좋은 예물을 갖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야. 다만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어머님, 800만 원이 뭐가 무리예요? 요즘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해요. 어머님 세대랑은 다르다고요. 어머님 세대랑은 다르다는 말에 선옥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댁이 그렇게 부유한 편도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양보하며 살아야 할 텐데 결혼 반지 하나 제대로 된 걸로 받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지연의 말은 점점 더 직설적이고 상처가 되는 내용으로 변해갔습니다. 선옥은 지연이 자신들 가족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희생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면 뭐야? 사실이 아니야? 내 친구들은 다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예단도 제대로 해주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 지연의 폭탄 발언에 선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혼집과 예단 이야기까지 나오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연아, 그런 건 미리 이야기했잖아. 신혼집은 전세로 시작하기로 하고 예단도 서로 부담 없는 선에서 하기로 했잖아.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지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때는 사랑이면 다 될 줄 알았지.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해보니까 현실이 보이더라고.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선옥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보다 돈과 조건을 중요시하는 지연의 모습에서 민수와의 결혼에 대한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연아, 너는 우리 민수와 결혼하는 게 맞나?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선옥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조건? 조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선옥의 말에 지연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달라요. 경제력이 있어야 사랑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박지연,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민수 씨,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 결혼 제대로 할 거야, 말 거야? 아니면 계속 이렇게 돈 없다고 우물쭈물할 거야? 매장 안이 순식간에 냉랭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들의 대화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고 점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동안 품고 있던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수의 격한 반응에 매장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점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민수가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에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민수 씨,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 민수 오빠라고 다정하게 부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남남을 대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가니까 그런 거야.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해?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한 충격이 더 컸습니다. 심하게? 나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어머님도 현실을 인정하셔야죠. 지연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 며느리라는 생각에 참아왔지만 지연의 태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만해라. 선옥이 테이블을 탁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차분했던 선옥의 이런 모습을 민수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건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다. 선옥의 단호한 말에 지연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곧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왜 저에게만 그러세요? 저는 제 의견을 말한 것뿐이에요.
민수 씨는 제 마음도 이해 안 하려고 하고 어머님은 계속 저만 나무라시고 내 의견? 그게 의견이야? 우리 집안 형편을 그런 식으로 말하고 나한테 뒷담화하고 그게 의견이라고? 선옥의 말에 지연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전화 통화를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건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아느냐고? 그게 내가 한 말 맞지? 선옥의 직격탄에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들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화가 모두 발각된 것입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짜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선옥은 지연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버린 상태였고 더 이상 예의를 지킬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면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널 진짜 딸처럼 생각했는데 넌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선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고 결혼 준비를 도와주고 친딸처럼 아껴주었던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절규했습니다. 둘 다 그만해. 이렇게 싸우면 뭐가 해결돼?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자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민수 씨를 위해서 많은 걸 포기했어요. 제 조건으로는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었는데 민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선택한 거예요. 지연의 말은 선옥과 민수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자신이 지연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라는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가끔 음식 해주시고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연아. 민수가 지연을 막으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세대분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며느리한테 잘해준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간섭만 하시고 정작 경제적인 도움은 전혀 안 되시면서 그 순간 선옥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박지연, 너 같은 아이가 우리 민수와 결혼한다고?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선옥이 큰 소리로 외치자 매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까지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옥의 단호한 선언에 지연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터라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의 점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들, 다른 손님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으니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점원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옥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선옥이 점원에게 사과하며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따라 일어났지만 지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민수가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는 집에 갈 거예요. 지연의 차가운 거절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지연아,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 이야기 좀 더 해보자. 무슨 이야기를 더 해요? 어머님은 저를 인정 안 하시는데. 그리고 민수 씨도 결국 어머님 편이잖아요. 지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저도 이 결혼 못하겠어요. 이제 없던 일로 해요.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민수가 갑자기 지연의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선옥은 당황하며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백화점 로비에서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수가 뛰어와서 그녀의 팔을 잡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놓아, 민수 씨. 이미 끝난 일이야. 지연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민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아까는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앞에서 내 편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미 어머님은 나를 싫어하시는데. 그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이야. 민수가 지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지. 그 800만 원짜리 반지 사줄게.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지연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차가웠던 표정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짜 그 반지 사줄 거야? 응,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줄게.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 순간 뒤에서 선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뭐 하는 거야? 선옥이 매장에서 나와 두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 사이의 대화를 일부 들은 선옥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연이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지만 여전히 지연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선옥을 보자 다시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반지를 사주겠다고 한 말 때문인지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민수 씨,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예물 내가 원하는 걸로 해주겠다고. 지연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선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잠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선옥이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어머님은 어차피 나를 싫어하시잖아. 싫어하는 게 아니야. 다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풀고 싶어. 선옥의 진심이 담긴 말에 지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민수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잠깐만. 세 사람은 백화점 로비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선옥은 지연과 마주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대화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다만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일인지 너도 알잖니? 선옥의 차분한 목소리에 지연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나도 신중하게 생각했어. 한 달 동안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래,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건 알아. 하지만 지연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선옥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들도 맞아야 하고. 맞아. 사랑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선옥이 잠시 멈추고 지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뭔데?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함께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마음. 지연은 선옥의 말을 들으며 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까 내가 한 말들을 생각해봐. 우리 형편을 탓하고 민수를 조건으로만 평가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말인가? 선옥의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지적에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났을 때 진짜 마음이 나오는 거야, 지연아. 평상시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어. 선옥의 말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생각해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힘들게 대출까지 받아서 비싼 반지를 사달라고 하겠니?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지연의 요구를 들어주려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연도 선옥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민수를 사랑한다면 그가 힘들어할 일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선옥의 따뜻한 말에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지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자 선옥은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지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너무 욕심만 부렸나 봐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옥은 지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연아, 사과할 필요 없어. 우리 모두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던 거야. 선옥이 따뜻하게 말하자 민수도 환하게 웃으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 일로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아, 수진아. 지연이 친구와 통화하며 카페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옥과 민수는 지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대화 내용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응, 맞아. 결국 800만 원짜리 반지 사준다고 했어. 어머님도 결국 내 편이 되셨고. 선옥과 민수는 깜짝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뉘우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야,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결국 내 뜻대로 됐어. 역시 울면서 사과하니까 다 넘어가더라. 지연은 아직도 선옥과 민수가 자신의 통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 거야. 준호 오빠랑 상민이 오빠처럼 중간에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선옥과 민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연이 방금 전 보여준 뉘우침과 눈물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전에도 다른 남자들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 내가 전화하는 동안 다 들었어. 민수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수진이가 이상하게 물어봐서 그냥. 준호 오빠? 상민이 오빠?
그 사람들은 누구야? 선옥이 냉정하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지연아, 내가 방금 한 말이 진심이지? 우리를 속인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과 상처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적 없어. 그냥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의 긴장감을 감지하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준호라는 사람이랑 상민이라는 사람도 내가 사귀었던 사람들이야. 다들 중간에 눈치채고 도망갔지만 지연이 자포자기하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는 좀 순진해서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안 되네. 선옥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이고 차가운 사람을 지금까지 며느리로 생각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지연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내가 힘들어하면 내 마음도 아팠고, 내가 기뻐하면 나도 행복했어. 그런데 너는, 민수야, 그런 감상적인 얘기 하지 마. 어차피 끝난 일이야. 지연의 차가운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옥이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로 정말 끝이다. 우리 민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민수한테는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 찾아볼 거예요. 지연의 뻔뻔한 태도에 선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와 선옥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민수는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내가 1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저는 정말 지연이를 사랑했어요. 지연이가 웃으면 저도 행복했고, 지연이가 힘들어하면 제 마음도 아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민수가 벤치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앉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바보였던 게 아니야. 너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야.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왜 못 느꼈을까요? 민수야, 사랑에 빠지면 다 그래. 상대방의 좋은 모습만 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선옥의 위로에도 민수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느끼셨죠?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 조금씩은 느꼈어.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 그리고 오늘 백화점에서 진짜 모습을 본 거지. 만약 어머니가 말리지 않으셨다면. 민수야,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다행히 지금 알았잖아. 결혼 후에 알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선옥의 말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민수야, 이번 일로 더 성숙해질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하루였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수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도 오늘 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게 맞겠지? 우리 민수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처음 며칠간은 식음을 전폐하며 방에만 있었습니다. 선옥은 아들이 걱정되어 방문 앞에서 서성이기도 했지만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은 마음이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수가 처음으로 식탁에 나와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민수야. 마음이 좀 정리됐니? 네,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그때 막아주지 않았다면. 민수야,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앞으로가 더 중요해. 선옥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수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더욱 열심히 일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신중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집에 돌아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았어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 같아요. 그래, 남자 직원이야? 아니요, 여자 직원이에요. 이름은 은지 씨라고 하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진실한 사람 같아요. 선옥은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다시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이번엔 정말 천천히 알아가려고 해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진짜 마음을 알아보려고요. 그래, 그게 맞아. 진짜 사랑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라나는 거야. 몇 달 후, 민수는 은지와 함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은지는 지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진실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은지의 인사는 지연처럼 과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반가워. 민수가 너 이야기 많이 하더라.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선옥은 은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은지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우려 했고 민수를 대하는 태도도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브랜드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씨,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은지의 솔직하고 담담한 대답에 선옥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은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은지는 어때요? 좋은 아이 같아. 무엇보다 너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실해. 정말요? 저도 은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지연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6개월이 더 지나자 민수와 은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하고 소박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보러 갈 때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러워요. 의미 있는 걸로 골랐으면 좋겠어요. 은지의 말에 선옥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선옥은 민수와 은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 해주셔서 만약 지연이와 결혼했다면 민수야,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지연이와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은지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야. 선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결혼 1년 후 민수와 은지에게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선옥은 손녀를 안고 있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손녀야, 할머니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참 많단다.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민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딸에게도 전해주겠다고.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날의 선택이 결국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었네요. 선옥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단호했지만 결국 사랑이었다고. 때로는 진짜 사랑이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처럼 이 가족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지? 민수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때 힘들었던 일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손녀를 더욱 꼭 안으며 이 아이가 자라서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조용히 기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